안녕하세요. 홍콩온놀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30분. 잠시 한 40분 후에 제가 업무를 봐야 하는데요. 짬이 나서 독서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아마 이 영상 보실 때쯤은 또 저녁 식사 전 정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많이 따뜻하고 그렇네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하시고 내용이 유익하다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실은 점심도 안 먹고 은행 볼일 보고 또 지인이 그 백화점 화장품 샘플 받으라고 줘서 갔더니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쇼핑몰에는 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뚜렷한 목적 없이 뭐 좋은 화장품 샘플 준다고 갈 거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한 다른 것들을 사고 오긴 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냥 삥 뜯긴 기분? 지갑이 열리더니 물론 필요한 걸 샀거든요. 화장품 말고. 근데 뭔가 헛헛하네요. 제가 경제적인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건가, 지금? 어릴 때만큼 쇼핑이 그렇게 즐겁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네요. 이제 서서히 나이가 들매 따라 때가 묻어가서 그런 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독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정신이 아니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날씨가 진짜 좀 덥더라고요. 저도 차 타고 오는 동안에 에어컨을 좀 틀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책 독서는 자기계발 독서인데요. 책 제목은 최고의 리더십은 사람에 집중한다. 제가 사람과의 관계, 그게 부모 자식이든 사회에서 직장 관계, 사람 관계든 친구 관계든 그냥 알고 지내는 지인 관계든 연인 관계든 모든 형제 자매 남매 관계든 간에 살아보면 인간관계가 제일 피곤하거나 제일 행복함을 주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 환경에서 리더들이 가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관점, 그게 적혀져 있는 책이라서 이 책을 제가 예전부터 읽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독서하고 싶어서 제가 독서하는 김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리더를 꿈꾸시거나 아니면 장차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실 분들, 그리고 기존에 조금 라떼는 말이야 하시던 리더분들이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같이 공유합니다. 좀 다소 지루한 면이 있긴 하지만 자기의 실상을 대입해 보면 와닿는 게 있고 또 독서를 하는 의미가 가치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은 나한테 필요하진 않지만 저는 좀 그랬거든요. 지금 당장 필요는 하진 않지만 뭔가 영어 공부를 미리 쭉 했었던 게 지금의 제가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이 되기도 했고, 또 제가 당장 하지 않지만 관심이 많았던 액세서리 같은 것도 만들다가 어느 순간에 판매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생활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그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유용하게 이게 지식이 됐던 뭐가 됐든 꺼집어내서 적용을 할 수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계발서 종류는 다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즐겨보시고
또 필요하실 때는 자기에게 맞는 그 자기계발서를 서점에 찾아가서 직접 표지를 보고 끌리는 책을 한번 구매하셔서 독서해보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최고의 리더는 사람에 집중한다. Chapter 6, 관점의 전환을 이끌다.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Making shift happen. 위대한 리더십은 실천에서 나온다. 관점 면담을 통해 직원들의 현재 동기부여 관점을 파악하고 긍정적 동기부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의 상태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행위는 리더십을 실천하는 방법이며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길이다. 현재 동기부여의 관점을 파악하고 두 번째, 긍정적 동기부여로 전환을 돕고 세 번째, 자신의 상태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행위는 동기부여의 기술이라고 이 앞번 챕터 5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런 세 가지 기술이 리더십을 실천하는 방법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길이다. 알아라 이런 얘기겠죠. 내 동료 중 하나는 첨단 기술자들이 팀을 이끄는 관리자다. 그녀는 업무 성격상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어느 직원 한 명을 동기부여하려다 힘든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팀의 인원이 늘어나면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졌는데 독립된 방 하나를 그 직원이 사용하고 있었다. 관리자는 그 직원에게 어차피 그 방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한 다른 직원에게 양보하는 편이 어떠냐고 물었다. 다른 직원은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야 했으며 좁은 칸막이에 앉아 근무하느라 생산성에 지장을 받고 있었다. 관리자는 그 직원에게 사무실을 포기하라고 말함으로써 의욕을 꺾을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 단지 그 직원은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요청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직원은 뜻밖의 관리자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했다. 흥미롭게도 그 직원은 요청을 거절하고 난 후 기분이 좋지 않았으며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 방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어낸 공간이며 본인의 정체성과 팀에서의 위치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관리자는 그런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 실망하면서 자신의 자질을 책망했다. 최근 그녀는 사람들이 지위에 의해 동기부여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그에게서 지위의 상징을 빼앗으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녀는 결국 그에게 방을 양보하라고 설득하는 일을 포기했으며 다른 직원들은 계속 불편한 업무 공간에서 일해야 했다. 내 생각에 이 관리자는 상황을 더 완만하게 해결할 기회를 놓쳤다. 그녀는 해당 직원을 동기부여할 수 없었지만 대신 그 직원과 동기부여 관점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그가 이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가치관을 스스로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었다. 그렇죠. 소신껏 자기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좋다고 생각해요. 관점 면담을 통한 긍정적 동기부여로의 전환. 동기부여 관점 면담. Motivational Outlook Conversation. 동기부여 관점 면담은 다른 사람을 긍정적 동기부여 관점으로 이끌기 위해 진행하는 공식, 비공식 대화다. 앞으로는 줄여서 관점 면담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긍정적 동기부여로 전환을 이 관점 면담이 확실히 채워줄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앞에서 든 사례의 경우 관리자가 그 직원과 관점 면담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꼭 사무실 문제를 해결했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직원이 자신의 가치관을 다시 살펴봄으로써 자신과 팀 전체를 위해 더 좋은 해결책을 고려할 기회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궁극적으로 동기부여 관점을 전환하는 일은 눈앞의 상황이나 선택의 대상을 어떤 식으로 내면화하는가에 달려있다.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 일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그들이 내면화 과정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 사람은 강요 동기부여 관점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직원이 관점 면담을 통해 반드시 긍정적 동기부여로 전환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그 사람에게 성장과 이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다. 물론 관점 면담을 통해 부정적 동기부여에서 긍정적 동기부여로 확실히 전환하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관점 면담이 왜 필요할까? 당연한 질문이다. 관점 면담은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나 그 사람의 관점이 팀이나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관점 면담의 효과가 크다. 업무 기한을 놓쳐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미친다. 중요한 목표나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대치 이하의 성과를 낸다. 본인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나쁜 기분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필요한 경우에도 상황을 주도하려 들지 않는다. 업무의 성격이나 상황에 부적절한 감정을 표출한다.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훼손시킨다. 다른 사람의 유용한 의견을 거부한다.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한다. 업무에 관한 개인적인 가치관이 조직의 목적이나 가치관과 연계되지 않는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등한시한다. 이런 상황일 때 관점 면담의 효과를 진행하면 관점 면담을 하면 효과가 크다는 거죠. 반면 당신 자신을 위해 어떤 직원과 관점 면담을 진행할 필요를 느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관점 면담이 좋은 방법이다. 어떤 직원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그를 돕고 싶다. 어떤 직원의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해서 발전을 돕고자 한다. 어떤 상황이 염려된다. 이러한 경우에 관점 면담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있네요.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든다고 생각되지 않아 좌절감이 든다. 그 상황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 그 상황에 직면하기가 겁이 나고 망설여진다. 그 상황에 대해 긴장, 스트레스, 초조함을 겪는다. 그 상황을 생각하기만 해도 에너지가 고갈되는 듯하다. 이러한 경우에 관점 면담을 하게 되면 효과를 크게 본다고 합니다. 사무실 문제로 골치를 앓았던 내 동료에게도 관점 면담은 좋은 방법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관리자로서 많은 시간과 감정 노동의 필요한 관점 면담을 기꺼이 진행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관점 면담이 당신과 면담 대상 직원 모두에게 가치가 있는가? 관점 면담에서 저지르는 3가지 흔한 실수. 이 말은 이제 조심해야 할 상황이죠. 사항들이죠. 조심해야 할 사항들. 내가 과거에 진행했던 관점 면담이 성공적이지 않았던 경우는 대체로 다음 3가지의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이다. 내 서투른 경험이 당신에게 좋은 학습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실수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이미 부정적 동기부여 관점에 사로잡혀 있던 면담 대상자에게 그렇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기회를 잃은 것이다. 당신 자신과 면담 대상자에게 만족스러운 관점 면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흔한 실수 3가지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피해야 할 사항들이죠.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마라. 가치관을 강요하지 마라. 즉각적으로 관점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라. 이거는 어떤 이런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소개를 해줬거나 할 때도 소개해준 사람이 지나친 간섭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주변 친구나 동료가 막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죠. 이게 결국 강요가 되고 즉각적으로 관점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 마냥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요소들은 관점 면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살면서 전반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마라. 우선 입술을 꽉 깨물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을 필요가 있다. 나도 당신과 같은 문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라는 말 자체를 마음속에서 걷어버려라.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면담 대상자에게 전수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겠지만 관점 면담과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혼동하면 안 된다. 부정적 동기부여 관점을 지닌 사람은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는커녕 문제 해결에 착수하는 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향후의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 사람을 긍정적 동기부여 관점으로 이끄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가치관을 강요하지 마라. 당신의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라. 의도는 좋은데, 그죠?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게도 한다는 얘기죠. 가치관을 강요하다 보면. 리더가 저지르는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다른 직원도 자신과 동일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당신의 의도가 아무리 선의에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가치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강요 동기부여 관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자칫 관점 면담이 직원의 부정적 동기부여 관점을 더욱 악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즉각적으로 관점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라. 면담 대상자에게 유도신문을 피하라. 편안한 상태에서 마음 챙김을 하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관점 면담은 당신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면담을 통해서 대상자가 즉시 동기부여의 관점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관점의 전환은 때로 시한폭탄이 터지듯 갑자기 일어나기도 한다. 다시 한번 기억하라. 관점 면담의 목표는 면담 대상자가 스스로 어떤 동기부여 관점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해시키고 그 자신의 선택을 바탕으로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이다. 오늘은 독서를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여기 뒷부분에 보면 또 이 효과적인 관점 면담을 위한 3가지 기술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도 나름 조금 길어서 제가 여기까지 끊고 가는 게 낫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저도 예전 직장 생활할 때는 칼같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개개인이 갖는 비전, 그 회사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비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과반수 이상일 겁니다. 특히 좋은 직장을 다니게 되거나 후생복지가 좋은 그런 직장을 다니면 굉장히 회사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회사 일에 동참하고 싶고 기꺼이 내가 나서서 하고 싶고 그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지 않을까요? 규모가 작거나 어떤 여력이 되지 않아서 빨리 일부터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처리해야 하고 근데 그렇지만 일단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마음을 다치게 한다거나 조금 그 삶의 가치관이 어떤지 조금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고 오지라퍼처럼 너무 사사건건이 간섭하는 것 말고 그래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숨구멍? 일만 딱 하는 그 짜여져 있는 그 중간에 밥 먹는 시간, 차 마시는 시간 말고 정말로 스트레스 받을 때 힐링이 될 수 있는 그 짧은 순간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특히 리더가 직원의 마음을 아니면 회사를 통해서 직원이 추구하는 어떤 삶의 그 방향이 있다면 그거를 조금은 들어주고 같이 공유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회사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 회사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그 리더가 하면 좋겠다. 진짜 이 책을 보고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공해라 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뭐 즉각적으로 관점이 변하기도 기대하지 말고 가치관을 강요도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마라.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관점 면담을 하라. 그걸 알고 리더로서 있을 때랑 그걸 모르고 자 같이 갑시다. 뭐 몇 조 달성, 몇 억 달성, 불량률 몇 퍼센트 뭐 이하. 뭐 이거는 개개인의 어떤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주는 가치관은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개인이 가지는 긍정적 동기부여 관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걸 유지하거나 부정적이었다면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하죠?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제공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정적인 상황에 있을 때 아까 어떤 상황들의 예가 있었죠. 관점 면담이 효과적인 경우는 뭐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든다고 생각되지 않아 좌절감이 든다. 이럴 때 관점 면담을 해보면 내가 한 말이 행동이 더 좋게 만들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라는 그 원인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상황을 생각하면 화가 나는데 관점 면담을 해보면 내가 화를 낼 포인트가 아니었구나. 뭐 이럴 수도 있고 어떤 면이 서로 안 맞았구나. 이러면서 또 대화를 더 풀어갈 수 있다거나 또 그 상황에 직면하기가 겁이 나고 망설여질 때 또한 관점 면담을 하면 그렇게 막 겁이 나고 망설여지고 없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도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 긴장, 스트레스, 초조함을 겪는다. 이런 경우에도 관점 면담을 하면 좋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한번 들어볼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 상황을 생각하기만 해도 에너지가 고갈되는 듯 하다. 그럴 때일수록 관점 면담이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독서에서는 이런 상황별 관점 면담이 좋은 경우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사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관점 면담은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나 그 사람의 관점이 팀이나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렇죠? 관점 면담의 효과가 큰 경우 업무 기간을 놓쳐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미치는 경우에도 관점 면담을 하고 중요한 목표나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대치 이하의 성과를 내는 경우에도 관점 목표를 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본인이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도 관점 면담을 해본다. 나쁜 기분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도 거기서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점 면담을 해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한 경우에도 상황을 주도하려 들지 않는다. 업무의 성격이나 상황에 부적절한 감정을 표출한다. 이런 경우에도 왜 그런지 관점을 들어보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얘기를 나눠봐라 이건데 그냥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 관점, 어떤 관점에서 저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 건지. 그러니까 이건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모든 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연인관계에서도 이 상황이 어떻길래 저 부적절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고 저런 말을 할까? 그럼 그 관점을 들어보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동기부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이해하고 또 해결해 나가고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훼손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유용한 의견을 거부할 때도 관점 면담을 한다.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업무에 관한 개인적인 가치관이 조직의 목적이나 가치관과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관점 면담을 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등한시할 경우에도
왜 건강과 안전을 챙기지 않을까 얘기를 나눠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그게 뭐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또 아까 여기 다 독서를 했지만 또 여기 세 가지 밑에 거 한 번 더 마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직원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그를 돕고 싶을 때도 관점 면담을 요청해서 들어보고 도와주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직원의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해서 발전을 돕고자 한다. 어떤 상황이 염려된다. 그럴 경우 관점 면담, 동기부여 관점 면담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잖아요. 관점 면담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통로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리더가 이 책을 읽고 이 시스템을 적용해보고 싶다면 한번 그 세미나 같이 워크숍 같이 시간을 만들어서 동기부여 관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보고 이제 처음에 개념 설명을 하고 이걸 우리가 왜 공유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유했을 때 기대 효과, 또 이거를 공유하기 전에 상황들이 어떤 상황에 이런 걸 공유하고 이걸 공유하고 면담을 했을 경우에 기대 효과가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며 같이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해야 되겠죠. 교육보다는. 그러고 나서 다음에 필요시 관점 면담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일단 이제 관점 면담이 무엇이고 다음에 나를 불렀을 때 그러한 어떤 상황 때문에 얘기를 나눠보자고 하는 거구나. 그럼 뭐 직원의 입장으로서 겁나진 않겠죠. 괜히 리더가 부르면 겁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서 솔직하게 차분하게 자신의 관점을 얘기하고 또 리더가 바라보는 관점을 다 들은 후에 그 직원이 말하는 걸 다 듣고 나서 리더가 이해하면서 그 이해한다는 포인트도 설명을 해주면서 또 자기의 관점을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 솔루션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럼 굉장히 유익한 동기부여 관점 면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독서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차분하게 얘기했죠. 그렇게 힘들지는 않는데 그냥 오늘은 좀 이렇게 독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업무 하실 때 집중해서 잘 하시고 또 저녁에 영어 독서 타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도 들어주시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안녕.